자, 오늘 진도의 마지막 필수 제 7번 125페이지입니다.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. 우리가 정육면체의 가로 길이, 세로 길이를 각각 2cm씩 줄이고 높이를 3cm씩 늘려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그 부피가 396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었답니다.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. 자, 그럼 내가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었다고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런데 정육면체의 특징에 따라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동일한 거죠. 그럼 모든 모서리, 모든 변의 길이가 전부 다 x였다고 가정을 조금 해볼게. 자,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도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직육면체로 만들었답니다. 그 첫 번째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전부 다 2cm씩 줄였대요. 그쵸? 자, 그리고 두 번째, 높이를 3cm씩 늘렸답니다. 그랬더니 이 직육면체가 됐던 도형은 부피가 396이 되었대요. 자, 그래서 이놈의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? 부피 공식이 필요하네요. 부피 공식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x-2의 제곱에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. 근데 이것의 크기가 얼마? 396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라는 거를 적어주면 되겠네. 자,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 친구를 전개해서 396을 이항을 해서 3차 방정식이 나왔고 그 3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뭐였다? 는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주는 거라고 했어. 그럼 살짝 이 125쪽의 필수의 7번 아래에 있는 풀이를 한번 볼래요? 전개가 되어 있던 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84는 0. 이 는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너희가 찾아야 돼. 근데 그 찾기가 쉽겠니? 어렵다 이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활용 문제를 접근할 거냐면 우리가 요 곱하기가 제곱이면서 뒤에 하나가 붙어 있네요. x 빼기 2의 제곱이면서 x 플러스 3을 곱해주고 있네. 그러면 그것의 결과물이 396이라고 하니까 꽤나 숫자가 깔끔하잖아. 소수점 없잖아. 루트꼴 없잖아. 그럼 여기 앞에 있던 숫자들 또한 뭔가의 제곱 형태와 곱하기 x 플러스 3의 형태가 있어서 그 x가 딱 완벽하게 떨어져야겠네. 딱 떨어지게. 그래서 이 396을 소인수분해 해보는 거야. 어떠한 숫자들의 곱하기로 396이 나오는지를 관찰하고자. 그러면 396을 소인수분해했다면 제일 먼저 누가 보입니까? 3이 보이네요. 3으로 나누어 준다면 132. 다음으로 누가 보입니까? 2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고 3을 한 번 더 나눠볼까? 3 나눴답니다. 어떻게 돼? 4, 3, 12에 4, 3, 12에 이렇게. 그럼 얘는 또 4가 묶여서 11 이렇게 나오네. 그럼 얘가 소인수분해가 2가 두 번이요, 3이 두 번이요, 11이 한 번이요 라고 했잖아. 근데 요놈의 항은 몇 개로 곱해져 있니? x-2 곱하기 똑같은 x-2 곱하기 x 플러스 3. 됐나요? 그러면 우리가 제곱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얘네들의 곱하기도 이 두 친구가 제곱으로 만들어지네. 2 곱하기 3의 전체 제곱. 그래서 6의 제곱 곱하기 11로 완성이 되네. 그럼 내가 이 모습을 여기를 관찰해서 만들었다 치면 얘가 6의 제곱, 얘가 11이 되면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396이 만들어지겠죠? 그쵸? 그러면 x가 얼마가 되면 11, 6이 나올 수 있냐면 8이 되면 딱 맞네.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8로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. 되겠나요? 자,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편법도 쓸 수 있는데 그 편법을 하기 전에 이 모습에 대한 곱하기를 관찰하기 전에 필요한 건 뭡니까? 요렇게 식 만들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. 그러면 지금의 이 문제는 식 만들기가 되게 수월했잖아. 그럼 이 수월한 거를 밑에 있는 7-1이든 7-2든 활용이라고 하는 내용 아래에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낼수록 여러분들한테 헷갈림을 더 어렵게 던져지는 거고요.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125페이지 말고 활용으로 얘기했을 때 최대 최소의 활용, 즉 114페이지 또한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.
선생님이 114페이지에 대한 설명, 다시 돌려봐도 돼. 114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꼭 변수에 대해서, 문자에 대해서 식으로서 설정해보라고 합니다. 5번 같은 경우에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에 대한 함수의 식을 만들어 보라고 해요. 그리고 만약에 그 아래쪽에 있는 5-1과 5-2 또한 넓이에 대한 함수와 닭장의 최대 넓이에 대한 함수를 먼저 구해봐야 된다고 했잖아. 그럼 이걸 두고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. 혹은 이 활용 문제를 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왜?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만들어 봐야 돼. 왜? 만들어야 그러한 거에 관련된 능력치가 생기고 그 능력치가 생겨야지만 너희 손으로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슷하게 내가 영어 단어를 100개든 10,000개든 1000개든 계속 여러분들 귀에 때려 박는다고 했을 때 효과가 있겠지, 도움이 있겠지. 근데 그게 너희 보고 그러면 그 100개, 10,000개, 1000개 영단어를 말하면서 적어봐 라고 하면 그걸 잘 적는 친구들은 잘 없을 거라는 거야. 왜? 공부는 스스로가 하는 거거든.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어야지만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거 없이 그냥 듣기만 해서 다 문제를 푼다. 그럼 그거는 학습이 아닙니다. 익히는 게 없으니까.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듣기의 영역에 가깝다고. 들어서 다 되면 전부 다 1등급이게 그런 거예요.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인데 계속해서 공부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푸는 이 손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지만 실력의 향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정리할게요.